이제 우리는 소유권 이어서 용익 물권으로 들어갑니다. 용익 물권 종류는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제1절 지상권 169쪽입니다. 그러면 의를 보시게 되면 일단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지상권 설정자, 제공자가 되고 토지 사용을 지상권자한테 허락합니다. 그래서 을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수목나무를 심죠. 그러면 이 건물, 공작물, 수목은 을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을이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빌려 쓴다. 결국 순서가 보게 되면 설정자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획득한 다음 그 토지에다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지상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전 토지 소유자 연체분, 다음에 현재 소유자 연체분 2년 됐을 때 합산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상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지문이 뜰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상권자, 빌려 쓰는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해결 방법. 이것만 알게 되면 첫 번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죠. 따라서 이 특약은 무효. 다음, 전 소유자 연체분, 현재 소유자 연체 2년 합산 인정하는 것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죠. 따라서 지상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지상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포인트. 이걸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약자인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라는 강행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상권은 물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사용수가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 형태는 계약법에 가시면 임대차, 토지 임대차, 토지 임차권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물권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파생됩니다. 따라서 이 지상권은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지상권 등기 취득 이후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쫓겨나지 않고요. 기존 사용 수익권을 신소유자한테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설정자 의무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고 소극적 의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선 유지 의무는 지상권자가 부담하죠.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도 지상권자가 하는 거니까 이 수선 유지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요. 따라서 필요비를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유익비는 어떤 경우도 다 됩니다. 유익비 문제가 아니에요. 수선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럼 지상권,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본권을 기초로 해서 물권, 전권 다 인정됩니다.
반환도 있고요. 방해 제거 예방 다 들어갑니다. 또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 다 인정되죠. 점유권 물청을 전보라고 하죠. 점유보호 청구권. 결국 여기 있는 말은 물권이란 이 용어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법 조문에 치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약정하면 뭐 해야 된다?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요. 등기 치게 되면 등기부 올라가 있으니까 제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들어옵니다.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가면 지상권은 끝나죠. 그런데 전 소유자 1년 연체분, 현재 소유자 연체분, 이 연체분 합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상권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그 다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다. 그런데 지상권자가 치료 2년 이상 연체로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지한 후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것. 한번 기출된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시가 아니고 상당 기간 경과함으로써. 그리고 치료 증감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형성권. 증액 청구해서 상대방이 불응했을 때 소재계에서 판결 확정하죠. 언제부터 증액 효력이 발생할까요? 판결 확정 그때부터가 아니죠. 소재기 시부터도 아닙니다. 증액 청구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증액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성권. 다음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는 것이죠. 토지 사용권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작물 설치, 나무 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의 핵심은 지상물 소유다, 토지 사용이다, 토지 사용이다. 현재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됐다, 지상물이 없어졌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할까,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할까,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시 공작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리 처분 가능하다는 뜻. 다음 존속기간입니다. 약정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법조문에서 일정한 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약정한 경우 최단 존속기간 보장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최단 존속기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하면 이 기간까지 연장하고요. 이 기간보다 길게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약정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최단 존속기간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5년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고 최단기 보장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려 쓰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상물 매수권권. 아까 토지 사용권, 지상권 취득해서 건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상물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끝났다.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이때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갱신 청구권은 지상권자는 공손한 태도를 취할 것. 두 손을 모으고 한 번 더 갱신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때 설정자, 주인께서 yes 하면 yes나 no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yes가 되면 다시 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최단 존속기간 보장받고 만약에 설정자가 거절, no하게 되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죠. 그러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청권 들어갑니다. 이때는 공손할 필요가 없다. 매수청권 들어가면 주인은, 토지 소유자는 여기다 yes다, no다 선택 권한이 없다. 무조건 갑은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갱신 청구권은 소유자가 yes, no 선택할 수 있지만 no 해서 들어간 매수청권에 대해서는 주인이 no 할 수가 없죠. 결국 갑이 살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갱신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은 설정자도 매수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매수청권 행사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약정, 일반적인 지상권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지상물이 전부 멸실했습니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건물 신축하면 되죠. 두 번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함으로 무효가 되죠. 따라서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세 번째 겁니다. 저당권 설정된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걸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 저당권,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 주된 채권이 변제돼서 종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종된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습니다. 곧 다시 또 설명드릴 거고, 네 번째 겁니다. 연체가 됐을 때 토지 양수인 신소유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청구할 수 있죠. 2년이 되어야지만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산 인정 안 합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축제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은 곧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다음 172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72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172페이지 한번 책 잡아 보세요. 거기 그림이 도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채무가 있어서 갑이 이 나대지를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담보 대출 일으켰다. 그런데 이 나대지에 함께 지상권까지 붙입니다. 근데 이 지상권은 본래 토지 점유 사용 목적이 아니고요. 이 빈토지에 건물 짓지 말라는 건물 철거용의 지상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토지 사용 점유 목적이 아니고 은행이 채권 갖고 저당권 붙이면서 은행이 그대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점유 사용이 아니고요. 건물 철거용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 기초로 해서 건물 신축하는 제3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철거용입니다. 그런데 을이 지상권 기초로 해서 토지 불법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자,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도 소멸하고 종된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가끔 이 지문이 뜨기도 하니까 참고해 두시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구분 지상권 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앞에 구분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이 지상권은 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 신축, 공작물 설치, 수목, 시제, 자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이 지표 중심으로 토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은 토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반 지상권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요. 혹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내 토지에 만약에 케이블 선이 올라간다면 남의 토지를 침범하는 거죠. 이때 구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땅속에다 지하 상가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분 지상권 설정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구분 지상권은 뭐 목적이 아니에요. 지표 중심이 아니죠. 즉 지표 중심이 아니고 허공과 땅속 상하 구분해서 이용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느낌을 아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여기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 가능하지만 구분 지상권은 허공과 땅속을 빌려 쓰는 거니까 허공에다가 나무를 심자라는 말은 쓸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일반 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까지 들어가지만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지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분 지상권 정리해 볼게요. 지표가 아니고 허공과 땅속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허공에다 나무를 심자, 땅속에다 나무 심자는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혹시 기존 용익권자들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들 전원 승낙이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표 중심에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공 땅속을 빌려주려면 당연히 이 기존 용익권자 승낙이 있어야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무덤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덤 기지권입니다. 무덤 대신에 분묘 기지권. 갑토지에 소유권자가 있고요. 여기 분묘, 무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분묘, 수호, 제사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 유사 물건이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건입니다. 그러면 분묘 기지권자 을이 이 묘는 소유하는 거죠. 단 묘가 있는 이 땅, 토지 있죠. 여기에 기지입니다. 기지. 분묘 기지. 그리고 빈 공지에도 효력이 미치겠죠. 기지와 공지에.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타인 토지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 사용한다는 뜻.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이 승낙해서 을이 묘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양도형. 갑이 자신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다음에 토지 매매 시 분묘 이장 특약이 없다면 이때는 분묘 기지권 취득하지요. 계속 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취득 시효입니다. 갑 허락 없이 을이 무단으로 묘를 설치한 다음에 일정 기간 20년이 경과했다면 분묘 기지권 취득 시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묘 기지권 취득 시효는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001년 1월 13일 이전 점유를 통해서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뜻. 그러면 한번 효력을 볼까요? 분묘기지권 주의의 공제까지 미치죠. 여기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빈 공제에도 효력이 미친다. 존속기간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대로, 약정이 없다면 존속, 그 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할 것이고 새로운 묘를 설치할 권능은 없습니다. 또 단분 형태로 합장형이 안 되고요. 쌍분 형태도 설치가 안 되겠죠. 그 다음 봉분 자체가 공시하기 때문에 평장, 암장된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료 관련된 판례는 기억해 두세요. 취득 시효형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양도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